안녕하세요. 자, 236쪽 실전 모의고사 2회 12번부터 봅니다. 다음 글의 작은 따옴표와 그 쓰임새가 일치하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전보가 도착했다. 이때 전보는 즉 필자가 강조해주기 위한 거죠. 강조의 용도로서 작은 따옴표를 써서 그 낱말을 강조했어요. 1번에 지상낙원이라는 그들의 말과 달리 이때 지상낙원의 따옴표를 쓴 건 그들의 말을 인용한 거죠. 2번 공자의 논어에는 이때는 저서를 이야기하느라고 썼고요. 3번에 어이쿠 하는 소리가 나서 이때 어이쿠는 즉 그 말을 인용할 때 쓰는 거고, 그런데 4번 바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다. 역시 이때도 강조의 의미로서 작은 따옴표를 썼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3번 봅니다. 다음 내용에 알맞은 판소리 장단은 했는데요. 자, 우리 판소리 장단은 진양조, 가장 느린 장단, 이는 슬프고 또 굉장히 한스러운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 그 다음이 중몰이, 그 다음이 중중몰이, 그 다음이 자진몰이, 그리고 휘몰인데요. 휘몰이는 가장 급박하게 돌아갈 때고요. 반면에 약간 흥겹고 그리고 또 생동감이 있을 때는 자진몰이를, 그리고 보통의 일상적 진술에는 중몰이를 써요. 본문을 보면 그때의 어사또는 조반을 많이 먹고 아침을 많이 먹고 동원을 급히 가서 구경꾼 함께 섞여 이리저리 다니다가 밑줄 쳐요. 신명이 불쑥나니 여가 웃줄 저가 웃줄 여가 끼우 저가 끼우 대상으로 올라가 좌종은 평안하오 통인급창 달려들어 옆 밀거니 등 밀거니 귀퉁이 겹밤치니 어사또 기가 막혀 상기둥을 꽉 붙들고. 자, 이 장면은 뭔가 급박한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사또가 도발을 하는 거죠. 즉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가서 즉 조용했던 그러니까 흥겨움에 있는 잔치판에 가서 난장을 부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는 즉 다소 즉 매우 급박하다고 하기보다는 그보다는 매우 빠른, 보통 빠르긴 즉 자진몰이를 써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주로 시험에서는요, 진양조 아니면 휘몰이를 많이 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자진몰이를 한번 받고, 사실은 이제 대목이 슬프면 내용이 아주 슬프고 하면은 진양조를 쓰고, 반면에 내용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면 자진몰이를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4번을 봅니다. 다음 중 호칭과 경어법이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거. 철수야, 어머니 어디 가셨니? 그럴 때 아까 1회에서도 제가 앞존법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예, 어머니는 잠시 장보러 나갔어요. 잘했고요. 여기에 전입신고서 내면 되죠. 그랬더니 민원인을 향해 직원이 예, 아줌마 여기로 주세요.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민원인은 손님이라고 불러야죠. 손님하고 예, 손님 여기로 주십시오 라고 해야죠. 즉 하십시오체를 써서 즉 예, 손님 여기로 주십시오. 정답은 2번. 김 과장 자리에 없나 했더니 과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 앞전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자네 혼자 이 작업을 했던 거 아닙니다. 선배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역시 교수와 학생, 사제지간에도 앞전법을 써야 합니다. 정답은 2번. 자, 15번 봅니다. 기억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했습니다. 우리 구운몽의 일부인데요. 자, 우리 구운몽이라는 소설은 김만중의 대표적인 양반 소설인데, 구운몽이라는 그 한자에 구운몽하고 그 한자를 보면 9사람이 등장을 하죠. 즉 성진과 팔선녀 9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꿈을 제자로 했죠. 그래서 꿈에서 성진은 즉 양소유로 등장을 하고, 팔선녀는 2처, 6첩으로 성진과 즉 양소유와 회유하죠. 자, 그리고 이 꿈몽자, 이는 곧 이 소설의 주제인 인생무상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제목 속에 등장인물과 그리고 그 구조, 꿈을 구조로 하는 그 구조와 그리고 또 인생무상의 이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소설에서 이제
소유는 하고 양소유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인생이 덧없다는 이 소설의 주제인 즉 인생 무상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소유는 본디 하남 땅 배옷 입은 선비라. 자, 배옷 입은 선비란 얘기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 말. 아직 관직에 가지 않은 평범한 처지다. 성천자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성에 이르고 재낭자가 서로 조차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여기까지는 곧 입신양명을 했다는 얘기야. 즉 입신양명과 그리고 부귀공명을 누렸다라는 거죠. 만일 전생의 수견으로 모두 인연이 닿으면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우리 100년 후 높은 데 무너지고 굽은 못이 이미 메어지고 감화하던 땅이 이미 변하여 거친 매와 새한 풀이 되었는데, 이 말은 뭐야? 세상이 몰라보게 변했다는 것이고, 이를 나타내는 한자성어는 상전벽해죠. 정답은 4번. 초부와 목동이, 여기서 초부와 목동은 보통 사람을 말해요. 보통 사람들이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말하길 이것이 양승상의 제낭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풍류와 제낭자의 옥용화태 빼어난 미모죠. 즉 빼어난 모습은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하리요 하고 인생무상 1장 춘몽의 주제의식이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자, 1번의 각주 국어문요, 융통성 없는 거죠. 즉 융통성 없는 자를 말할 때 개선광정, 우리 김희동 선서에 나오는 거야. 즉 옳게 고쳐서 바르게 간다. 개선광정. 자, 맥수지타는 뭐죠? 그렇죠. 나라 잃은 심정을 드러낸 거예요. 자, 상전벽해 뽕나무가 산호가 된다. 결국 세상이 몰라보게 바뀐다. 자, 우리 세상이 이렇게 몰라보게 바뀌면 상전벽해라고 하는데, 사람의 실력이 이렇게 눈에 띄게 몰라보게 달라지면 뭐라고 하죠? 괄목상대다라고 하죠. 16번 봅니다.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낸 것 했는데요. 자, 우리 제시된 내용을 나열할 때는, 즉 문장으로 만들 때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때는 특히 이 연결어미에 이 인과관계가 분명하도록, 인과관계가 초점에 맞도록 이렇게 문장을 나열하면 돼요. 그냥 뭐뭐 했고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인과관계가 이루어지게 표현을 해야죠. 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이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달성을 이루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고, 즉 그렇다면은 즉 가장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건 즉 4번이죠.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높은 교육열로 인해, 여기서도 아주 주의할 건 바로 그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확보했던 건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번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17번을 보죠. 역시 사이시옷의 쓰임인데요. 딸부자 집 하고 된 소리가 났고, 딸부자와 집 했을 때 집은 우리말이니까 사이시옷 맞고요. 아랫방, 방은 한자어지만 아래가 우리말이고 된 소리가 났으니까 시옷 맞습니다. 그러나 시가 1억 원이 넘는 이라고 했을 때 시가는 둘 다 한자죠. 대시자 또 가격의 가자 둘 다 한자니까 비록 시가하고 된 소리가 나는 사이소리 현상이더라도 예외 6개가 아니라면, 그죠? 그대로 시옷 없이 시가하고 써야죠. 대신 발음은 시가가 아닌 시가라고 읽어야 되고요. 정답은 3번, 4번. 전셋집 맞겠죠? 전세는 한자어인데 집은 우리말이고, 따라 전셋집 올바르게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을 봅니다. 다음 중 길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 거. 자, 우리 이런 문제를 즉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즉 지시적 의미와 그리고 문맥적 의미가 있어요. 주로 한자어나 고유어 등 여러분들이 다소 좀 낱말 뜻을 잘 모르는 이런 말들은 지시적 의미를 많이 묻습니다. 뭐 곰살 붙다가 다정하다는 뜻이라는 걸 묻거나 또 뭐 상전벽해가 즉 몰라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묻거나 이런 것들은 지시적 의미를 주로 물어요. 물론 그 쓰임이 또 바른지를 묻기도 하죠. 그런데 문맥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문맥적 의미라는 것은 결국 어떤 낱말이 문장에서 획득된 의미예요. 문장에서 획득된 의미. 주로 이런 것들은 다이어를 이용해서 한 낱말이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개로 쓰이는 다이어를 사용하여 문맥적 의미를 묻습니다. 자, 길이라는 말을 가지고 즉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길 하면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길 이런 의미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목표, 방법, 과정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보죠. 18번. 나는 얼마 전 어느 국어학자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자신과 제자들의 글을 모아서 엮어낸 수상집의 사례를 보고, 수상집이라는 수필집이에요. 즉 우리말을 가꾸는 길이란 이때 길은 우리말을 가꾸는 뭐야? 유사한 말로 바꿔봐. 유사한 말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말을 가꾸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서 길은 방법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결코 먼데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일이 있다. 자, 그럼 본문을 보면 1번 길이 아니면 가질 마라. 이때 길은 뭐예요? 즉 올바른 삶의 길, 즉 어떤 양심에 꺼리지 않는 길, 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생의 참된 목표. 2번 집 앞으로 길이 시원하게 뚫렸다. 이때 길은 도로, 그러니까 즉 지시적 의미고, 집에 가는 길에 가게에 들렀다. 이때 길은 뭐야? 과정이죠. 집에 가는 과정에, 집에 가는 도중에, 이런 의미고, 그와는 타협할 길이 없다 하면 이때 길은 뭐예요? 방법이죠. 그래서 그와는 타협할 방법이 없다.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19번을 봅니다. 소학원의 일부인데요. 다음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 했습니다. 공자가 가라사대. 자, 여기 공제하고 써놨는데, 공자라는 말 뒤에 이모음이 왔고, 이때 이모음은 주격조사죠. 자, 과거의 주격조사는 가가 없었기 때문에 가를 대신에 이응이 없는 이모음을 쓴 거야. 만약에 지금과 같이 받침이 있는 말에 쓰는 주격조사 이는 그대로 과거에도 이를 썼는데,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는 가가 없었기 때문에 즉 이응이 없는 이모음을 주격조사로 썼죠. 공자가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제자, 즉 이때 제자는 배우는 자죠. 학생, 배우는 자예요. 학생, 배우는 자. 제자 들어가서는 곧 효도하고, 나와서는 곧 공손하고, 삼가고, 믿비하며, 믿비한다는 얘기는 믿음직하게 하고, 믿음직스럽게 하고, 모든 사람을 넘이 사랑하되, 모든 사람을 즉 매우 사랑하기를, 사랑하되 이난이를 친히 옳더니, 이난이 하면 뭐야? 즉 어진 사람을 친하게 할지니,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이니, 행하고도, 즉 그렇게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거든. 그렇게 행하고 남으면 그때 가서 글을 배울지니라. 여기서 글은 학문이죠. 자, 결국 이 글은 배우는 자가 갖춰야 할 태도를 얘기했는데,
배우는 자가 갖춰야 할 태도를 말했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물론 첫 번째 효도하고 공손하고 자기 행동을 삼가고 또 믿음직스럽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얻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일을 행한 후에, 따라서 결국 지행일치를 먼저 강조한 거죠. 지행이 일치한 후에, 배운 것을 행하는 게 일치한 후에 곧 글을 배울지니라. 따라서 이 글은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3번 면학이 아니라 뭐야? 즉 덕행. 곧 덕을 먼저 행하고 그런 다음에 나무님이 있거든. 그 다음에 즉 학문을 하라 했으니까 먼저 자신의 덕을 쌓는 것이 공부하는 자의 첫 번째 해야 할 목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원에서도요,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열심히 강의하는데 배우는데 표정이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공부하면서 이제 긴장하고 또 아무래도 수험생은 자신의 그 목표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삶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시험에 대해서 긴장이 있다 보니까 표정이 밝기는 어렵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긴장하고 또 어둡고 이런 모습이 배어 있으면 우리가 요 시험 필기를 거치고 나서 맞닥뜨리게 되는 면접에서 불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는 모습이 일부러 짓는 거하고 할 수 없이 일부러 짓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건 다르거든요. 우리 이 공무원은 감정노동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직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란 말이야. 다만 이제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그리고 봉급을 받는 것이지 결국에는 감정노동의 일환이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표정관리 또 어떤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부하면서도 한 번씩 몸 움직이고 그리고 또 자꾸 방 안에만 또는 독서실에만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주변을 한번 산책한다거나 이러면서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이 가사가 들어있지 않은 노래, 클래식 음악 있죠? 우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요, 이 공부하는데 듣기 좋은 그런 잔잔한 음악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잠들거나 하지는 않고 이런 클래식을 들으면요, 우리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런 음악적인 청취도 좀 하면서 표정을 좀 밝게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없다 보니까 선생님도 지금 뭐 그렇게 밝게 수업하기가 힘든데, 실제로 학원 수업은 선생님이 아주 뭐 재밌게 즐겁게 하는데요, 이게 앞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도 좀 우울해지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또 여러분들은 면접을 치르고 또 삶을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좀 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건강한 표정, 건강한 마음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19번에 따라서 이 소학원에서는 공자가 결국 말하기를 학문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신, 즉 자신의 덕을 쌓고 그런 후에 학문을 해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20번에 보면 다음 소설의 서술 방식 물었습니다. 결국 시점을 묻는 거죠. 시점을 파악할 때는 먼저 뭐 해야 되죠? 서술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찾고, 즉 1인칭인가 3인칭인가 먼저 구별을 하고, 1인칭이면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주인공인가 관찰자인가. 그리고 3인칭이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예요? 즉 등장인물의 행동을 표현했는가 아니면 심리까지 모두 아는가. 자, 본문 보죠. 그야말로 재수가 온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동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자, 등장인물 김첨지 하고 등장을 하네요. 그러면 3인칭이죠. 그죠?
백동아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다. 더구나 이날 이때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김첨지가 80전을 벌고 그러면서 느끼는 감회, 이 돈이면 막걸리도 한 사발 들이켜고 그리고 아내에게 설렁탕도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다. 즉 김첨지의 그 속마음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죠. 따라서 어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번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다음, 서술자가 극적이고 객관적인 묘사로 일관하고 있다. 뭡니까? 3인칭은 3인칭인데 즉 3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을 말했죠. 3번, 작중인물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 서술했다. 뭐예요?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말하고 있고, 4번, 서술자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를 다룬다. 이는 작가 관찰자 시점 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2회는 1회보다 조금 더 즉 독해 지문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좀 속도를 내서 풀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2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문학 문제를 좀 더 많이 다루었을 텐데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문학에 대한 걸 좀 가볍게 봤기 때문에 결국 한 문제, 두 문제지만 이렇게 또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문학에 대한 또 학습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3회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